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영상들 찍어 올리면서 이번처럼 나름 좀 준비를 했다거나 고심한 영상은 없었습니다. 나름 제가 교직생활 7년 반 했고 한국사만 20년 이상 강의한 입장에서 사도세자 강의 10분짜리 영상 정도를 촬영하라는 건 당연히 술자리에서조차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고, 또 주변에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재미와 나름의 감성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쉽게들 말씀하시는데, 와,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를 강의함에 있어 역사가가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가의 해석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체 사관이나 이에치카의 사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히 인물들 도마위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 사람이 잘했고 이 사람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쁜 놈인데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그게 살아있는 역사고 죽어있는 역사가 아니다. 역사를 이야기함에 있어 객관성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기록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역사의 객관성이 강요될 수 있단 말입니까? 랑케 역시 역사의 객관성을 중시하자라고 했지만 그 객관성이라는 건 실제 여러 가지 문헌 자료나 고증을 통해서 실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어떠했는가를 진실되게 파헤치자라는 의미였지, 저는 랑케 역시 역사가의 해석 역시 완전히 부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사건이 다 있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이나 여러 글들, 여러 논문들, 여러 학자들의 주장 역시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근데 이게 제 욕심이죠. 그냥 가볍게 다른 영상들처럼 재밌게 감성적으로 여러분들 감동을 주어가면서 뭔가 사도세자에게 동정감을 심어주면서 훗날 정조가 자기 아빠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과 더불어서 이왕이면 사도세자가 조금 억울하게 죽었어야만 뭔가 드라마틱해지면서 그런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다라면 저 역시 아무 준비 없이 가능했겠지만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 그 다수의 학자들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명히 자신들의 주장에 허점이 있고 비판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조차도 양비론 쪽으로 가지 않았나. 누가 잘못했냐라고 가는 건 역사학의 올바른 해석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정말 이렇게 스펀지에 여러 색깔의 물감이 스며들듯이 스며들어서 죽게 되는 그 사도세자 이야기를 오늘 하기에 앞서 일단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의 감정, 저의 생각 조금 자제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던 사도세자와 용조 관련 사료들을 다 긁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사료로 확인하시고, 용조가 사도세자를 죽일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세자는 억울했는지, 사도세자가 당쟁의 희생양인지, 도대체 누가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했는지까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영상 준비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사도세자와 용조 이야기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사도에 나오는 배역들로 이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돼야, 그리고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앞으로 영상들 사료해서 가는데 정말 재밌을 겁니다. 용조 됐죠? 용조는 지난 시간에 영상 했습니다. 용조의 하나뿐인 아들 사도세자, 영빈이 씨가 조금 낯설겠습니다만 궁녀 출신입니다. 근데 사도세자의 엄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세자도 서자입니다. 후궁의 아들입니다. 원래 대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조가 원래 큰아들 효장세자가 있었으나 효장세자가 10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많아요, 용조가.
근데 하나밖에 없는 10살짜리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야 뭐 제가 어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만 이건 또 그냥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영조는 일국의 군주야. 근데 군주로서 자기 자리를 물려줄 단 한 명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낭패감은 지금까지 왕들 선조 보기에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거고 이 종묘 사직은 어찌할까 정말 그때의 영조 심정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또 딸만 나와. 그리고 7년 만에 얻은 아들이 대군도 아니고 궁녀 출신의 여자 몸에서 나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원자고 그리고 2살도 안 돼서 세자야. 그게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영조가 얼마나 기뻤으면 영빈이 씨가 출산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왕이야. 그놈 고추 달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는 아들인지 딸인지 나오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세자 부인 해경궁 홍씨. 해비는 세자였을 시기에 불렸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정조. 여기까지는 알죠? 그런데 나중에 정조와 정순왕후와의 관계. 영조가 66살 먹었을 때 자신보다 41살 어린 15살짜리 정순왕후와 결혼하는데 그때 사도세자가 25살이야. 자기보다 10살 어린 여성에게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사도세자 입장.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가 나이가 또 갑이야. 동갑이란 이야기죠. 사도 영화가 그래도 인물 구성은 적절했고 묘사도 역사적으로 크게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완벽하게 홍봉안만은 잘못 그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론 집안의 가문 정도로 그렸지만 실제로 임오화변 사도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을 당시에 사도세자의 장인이었던 홍봉안은 당시 조선의 영의정이었습니다. 노론의 최고 권력자 집안 명문가라고 보긴 좀 어렵죠. 권력자 집안이었습니다. 그건 영화가 분명히 잘못 묘사했고요. 이 인물들 정도는 잡고 우리가 사료 해석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몇 분이야, 피디님? 벌써 8분이야? 큰일 났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영특했던 사도세자, 영조가 42세에 사도세자를 낳기 때문에 44세가 됐을 때는 이제 세자가 3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왕의 기대에 걸맞게 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자질을 발휘했다. 2살 때 왕이란 글자를 보고 영조를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영조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실제로 이 세자 교육은 시강원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정말 이곳에 많은 관료들이 모여서 이 어린 사도세자를 보고 다 박수치고 와 막 함성 지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세자라는 글자를 보고 자기를 가리키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몇 살에 한글 띄셨나요? 3살에 한문을. 와 대박. 자, 세자, 3살짜리 세자입니다. 천지왕출라는 글자를 썼대요. 3살 때. 와. 신료들이 앞다투어 가져가려고 했다. 같은 해 9월 22일에 종이 12장에 2글자씩 써서 영의정 이강자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때까지는 정말 영조가 무한히 사랑을 했던 어린 세자. 세자가 청소년이 되어 갑니다. 청소년기 영조의 기대와 다르게 성장하는 사도세자. 물론 여러분이 사도라는 말은 생각할수록 슬프다라고 바로 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내린 시호니까 지금은 그냥 세자지만 일반적으로 이 영조의 아들 훗날 장헌세자라고 추존되는 정조의 아빠를 사도세자라고 알고 있으니 제가 지금 사도세자라고 쓰는 겁니다. 세자는 평소 군복을 즐겨 입었으며 홍역에 걸렸을 때도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해요? 한중록이면 해경궁 홍씨가 썼던 책에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별로 한중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의 개인의 기록이고 해경궁 홍씨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봐봐. 자기 남편 사도세자가 죽었지만 어찌저찌하여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간시 대비로서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정조가 죽고 나서도 해경궁 홍씨는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손자 순조에게 한중록이라는 책을 뭔가를 쓰는데 이 한중록은 한스럽다 할 때 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자신의 삶이 한스러웠다라고 그런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한중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래서 정조가 멋있어요. 와, 이거 정조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조가 자기 엄마 해경궁 홍씨에 대한 그 지극한 효성을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화성까지 행차해서 엄마 해경궁 홍씨에 대한 환갑잔치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러지고 그랬죠.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이거였죠. 엄마, 난 엄마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엄마 집안, 바로 홍씨 가문은 내 아빠 사도세자 죽인 가문이니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내 외갓집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조가 작사를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가 그게 너무 억울해서 도대체 우리 집안이 무슨 잘못했단 말이냐, 우리 아버지 홍봉안과 사도세자 죽음은 관계가 없다, 우리 집안 너무 억울하니 우리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자기 손자 순조에게 보여주게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중록을 그렇게까지 존중하진 않습니다. 효종께서 일찍이 무예를 좋아하여, 정조실록 내용입니다. 한간날이면 북원에 납시어 말을 달리며 무예를 시험하고 하였는데, 그때 쓰던 청룡도와 새로 주조한 큰 몽둥이가 저승전에 있었다. 여기서 저승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저승전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영조 앞 경종, 선대왕이죠. 영조의 이복형 경종을 모셨던 라인들이 그 경종의 부인과 함께 살았던 공간이 저승전인데, 어찌 보면 영조는 자기가 이복형 선대왕인 경종을 간장게장 먹여서 독살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선대왕 경종이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코가 빠져 있었던 그 나인들과 그 내시들 환관들에게 자기의 소중한 세자를 교육시키라고 맡김으로 인해서 자신이 자신의 이복형 경종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대내외에 과시한 측면이 조금 있었던 그 저승전인데, 그래서 사도세자가 저승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것을 힘께나 쓰는 무사들도 움직이지 못하였건만 세자가요 15, 16살에 벌써 모두 들어서 썼대요. 특히 청룡 언월도가 40km 정도 나갔다라고 하니 이거 관운장의 청룡 언월도랑 똑같은 건데, 15, 16이면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걸 들고 와 썼다라고 합니다. 또 활 쏘기 말타기 잘했고, 활을 손에 쥐고 관역을 쏘면 반드시 목표를 정확히 맞췄으며 곱비를 잡으면 나는 듯이 능수하게 말을 몰았고 사나운 말도 잘 다루었다. 이때 장신들, 그러니까 장군 출신 관료들이 무에 익숙하지 못한 걸 사도세자가 걱정하여 책 하나를 엮어 이름을 무기신식이라고 달아 반포했다. 우와, 사도세자가요 무에 18기 관련해서 이렇게 병서까지 씁니다. 이 무기신식이 정조 때 무사 백동수가 편찬했던 무예 도보 통지의 모델이 되는 게 바로 무기신식이고, 여러분 다들 군대 갔다 오셨으면 용산훈련소에 가서 총검술을 배우시죠. 그 총검술은, 제가 정확하게 이게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68년 1월 22일 김신조 일당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야로 내려왔다가 김신조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죠. 그 김신조가 이제 각 군부대 돌아다니면서 어찌 보면 방공 교육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각 부대 무술 고수들과 대련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김신조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신조가 북한에서 배워온 여러 가지 그 특공 무술들의 바로 이 무예 도보 통지를 결합해서 만든 게 우리의 총검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케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걸 만든 게 바로 사도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도세자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무예에는 정말 일가견을 보였어. 제가 생각할 때 역대 우리 군주들 중에 분명히 무예의 소질이 있었던 군주는 생각보다 태종 이방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원탑은 태조 이성계고, 그 다음 저는 효종으로 보고요. 그 다음 정조로 보는데, 실제로 기록이 이만큼만 남아 있어서 그렇지 사도세자가 군주가 되었더라면 역대급 무력을 보여주는 군주였을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청룡 언월도는 실제로 삼국지 이런 데서 봐도 알겠지만 일반 장수들이 들기도 무거웠다라고 합니다. 40kg짜리를 마음껏 들고 휘두를 수 있나? 그걸 15살짜리가 들고 휘둘렀다니까 힘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도 나옵니다만 사도세자가 너무 많이 먹어요. 영조는 채식하고 소식을 하는데 사도세자는 미친 듯이 막 고기 먹고 하니까 그런 것조차 꼴보기 싫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몸집이 엄청나게 비대했던 것 같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물론 제왕 훈련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세자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학문적으로 관료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군주가 되었어도 경연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당시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들이면 우리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천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과거 합격자들이 공부를 뭘 했겠습니까? 한문학이나 유교 경전, 특히 조선 후기는 유교 경전을 많이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는데 그 유교 경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에 있어서만큼은 영조를 뛰어넘는 당대 학자가 없을 정도로 영조가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 아들도 그러기를 바랬습니다만 우와, 사도세자가 이래. 그러니까 영조가 생각할 때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군주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영조와 사도세자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조가 중국의 한 문제와 문제는 조금 문치주의했던 무제는 한무제 유명하죠. 흉노 몰아내고 우리 고조선 멸망시켰다는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문제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화를 냅니다.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너 성격상은 한무제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속이려 하느냐. 사도세자에게 영조가 묻습니다. 글을 읽는 것이 좋은가 싫은가. 사도세자 싫을 때가 많습니다. 자, 한중록 내용입니다. 처음 당한 일로 슬프고 애달픈 것이 있으니 하나는 어린아이를 저승전에 멀리 두신 일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저승전은 예전에 경종을 모셨던 후궁과 내시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사도세자가 그들에 의해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옛 경종을 모셨던 사람들이고 그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받았던 군주였기 때문에 당시 사도세자를 어린 시절부터 교육시켰던 궁녀들과 환관 내시들은 소론과 결탁해 있었던 친구들이니 지금 영조 조정에서 노론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그 세자에게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저승전 바로 옆에 취선당이 있었습니다. 취선당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이거 장희빈이 머물렀던 거처죠. 그런데 그 취선당이 세자의 음식을 준비하는 수락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승전에서 옛 경종을 모셨던 사람들과 자라나면서 옛 장희빈 거처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자라났으니 세자가 미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역시 세자 부인 해경궁 홍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자가 이렇게 어린 시절 전쟁놀이를 많이 합니다. 영조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놀이를 함께했던 두 상궁을 혹형을 가해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린 사도세자가 얼마나 충격을 입었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아버지는 사도세자 눈밖에 벗어나는데 이 그림 견도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게 사도세자 그림인 건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도세자가 그렸을 거라고 추정합니다만 이 개가 우리 조선 땅에 살았을 똥개도 아니고 진돗개도 아니고 삽살이도 아니고 풍산견도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아프카나운드.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그림만 보고 아프카나운드라는 거 맞췄고요. 우리 조교 선생님이랑 피디님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유명한 사냥개입니다. 근데 이런 개가 어떻게 건너왔을까? 그래서 일반 화가들이나 아니면 일반 저작거리에서 이런 개가 돌아다니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청나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사도세자가. 그래서 사도세자가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이 개를 굉장히 사랑하죠. 근데 이 개 그림을 보시면 새끼 개가 어미 개에게 놀아달라고 혹은 젖을 달라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미는 모른 척하고 있는 아버지 영조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도세자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영조는 자신의 아들 세자가 학문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안정적인 조선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랬는데 학문 공부를 하기는커녕 효종대왕을 닮았다라고 하면서 무예만 연마하고 당시 무관들이 무예 출증하지 못함을 사도세자가 비판하는 수준까지 가면서 이거는 문치보다는 왠지 무치 중심의 통치를 할 것 같은 아들 세자에게 불안감을 느꼈고, 지금 청나라는 너무너무 강성해져 있는데 효종을 존경한 나머지 효종의 북벌의 모양새를 취하다가 저 청나라랑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었던 영조 입장에서는 사도세자가 무예 공부하거나 무예를 연마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학문 공부하기를 바랬습니다만 이런 잡스러운 그림이나 당시 세자가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잡스러운 거죠.
그랬으니 영조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가 미워지는 영조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조가 51세가 됐고 이제 사도세자가 10살 정도가 됐습니다. 세자가 식사량이 너무 많아. 식탐을 억제하지 못해. 뚱뚱함이 심해지고 배가 나와 10살 아이 같지 않다. 와,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내 아이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조는요, 실은 옛날 왕들 6끼 먹었습니다. 근데 영조부터 3끼를 먹기 시작했고 정확히 밥 시간을 지켰던 게 영조입니다. 관료들과 대전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다가도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들 가시오. 그래서 밥을 정시 그때그때 챙겨 먹었던, 그래서 장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영조의 장수 비결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소식했고 고기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채식 중심의 식사를 했고, 실제로 영조는요 금주령을 발표해가지고 전 백성이 술을 마시는 걸 금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런데 사도세자는 물론 10살이니까 술을 마시진 않겠지만 너무너무 고기를 좋아하고, 아니 어린아이들 고기 많이 단백질 많이 먹여야 되는데 고기 좋아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하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를 이해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뚱뚱해서 얼굴 생김새가 별로라 답답하다. 와, 이제 못생겼다라고 화를 냅니다. 영조가 자식들을 편애하는 게 너무 심했습니다. 딸 4명 중에 정말 예뻐했던 화평공주와 화안공주 같은 경우는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예뻐합니다. 그래서 왕이 궁궐을 나가서 시가 있는 딸들을 만나려고 계속 행차를 할 정도로 그렇게 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화평공주 이야기 여기 나옵니다. 하나만 드릴게요. 내가 세자에게 물어보니 책만 보면 어지럽다고 했다. 그러나 치료는 필요가 없다. 세자가 어린 나이부터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9살, 10살부터. 그런데도 책만 읽으면 어지럽다고 하니 그거 핑계다. 그러니 치료할 필요가 없다. 영조는 좋아하는 자식과 싫어하는 자식을 분명히 편애해요. 영조가 가장 예뻐했던 화평공주가 있었는데 이 화평공주가 사도세자를 예뻐해요. 그래서 아빠, 저만 예뻐하지 마세요. 내 동생 세자잖아요. 그리고 다음 이 조선의 왕이 될 아빠의 아들이잖아요. 저 사랑하는 거 절반이라도 제 동생 세자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화평공주예요. 화평공주가 출산 도중 사망하자 영조와 사도세자 다 애통해하는데, 실제로 이 화평공주가 사망하는 게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누나.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화평공주의 동생이 화완옹주인데 영조의 사랑이 그 화완옹주에게 옮겨갑니다. 그런데요, 아니 남매가 같이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화완옹주와 사도세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 보고도 영조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굉장히 아꼈던 그릇에 무슨 오물이 튄 것처럼 너 어찌 저런 세자와 함께 있냐. 그러니까 세자가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창문으로 뛰쳐내려서 대성통곡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분노하고 자결하겠다라고 했던 사도세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가 점점 미워지는 영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미워하는 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자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15살 무렵에 이제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경종과 영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종이 아팠고 그래서 영조가 세제가 돼가지고 대리청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보통 대리청정을 시킬 때는 왕이 몸이 아프니 내 자식에게 정사를 보게 하겠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 왕으로서 훗날 왕이 될 자식이 얼마나 정치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대리청정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영조는요,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면서도 권력의 끈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세자를 압박했고, 사도세자가 못하면 질책했고, 사도세자가 뭔가 결정을 해서 대신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런 결정을 네 함부로 내린단 말이냐. 그래서 사도세자가 그러면 아바마마 이거 여쭙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나에게 물어본단 말이냐. 지금까지 네가 세자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런 걸 나에게 물어보고 너 지금 왕 할 수 있겠니. 이러니까 이거 사도세자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대리청정기에 사도세자는 영특하고 나름 좀 멋있는 장면들 많이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 영조의 위대한 업적으로 알고 있는 균역법. 균역법이 1750년인데 사도세자가 15세 나이로 대리청정을 할 때가 바로 1749년이니 엄밀히 따지면 당시 영조 집권기이긴 하지만 균역법도 사도세자 업적이란 말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갑술련에 각도로야금 황곡이 많은데
모아 부족한 쪽을 보태주는 정사를 거행토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으며 대동군포를 돈으로 대납하는 방납을 금지시켰다. 황곡 봄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쌀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그런데 가을에 갚을 쌀을 확보하지 못한 농민들은 국가에게 기본적으로 집이라든지 토지를 담보로 잡고 쌀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 국가에 차압당하는 이게 황곡의 고리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황곡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사도세자가 노력했다는 뜻이고요. 방납은 그 공납이라고 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데, 사또가 마을 단위로 부과된 특산물을 사또인 내가 중앙정부에 올릴 테니 농민들은 사또인 나에게 돈을 내도록 해. 이게 방납인데 그걸 사또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 세자가 참 지금 정치를 잘해주고 있네. 밤낮으로 마음을 쓰는 곳은 오직 군민에 있다라고 하면서 온양에 들어가는 날 실제로 사도세자가 충청도 온양에 온천에 간 일이 있었는데, 야, 그때 승조원의 유시를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매질하여 쫓아내지 말 것을 금오랑에게 엄하게 신칙하라 이런 명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충청도 온양에 행차할 때 백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청정 과정에서 사도세자는 나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사이가 계속 벌어집니다.